시간에는 제 인생에서 아주 기감이 된, 그리고 인생의 역저라고 할 수 있나요? 한번 여러분들이 꼭 소개시켜 주고 싶은 책 한 권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메시지, The Message to 가르시아에서, 이제 번역에 따라서는 뭐 가르시아 장군에게 주는 편지, 뭐 갈사에게 주는 뭐 연서, 밀서, 갈사의 밀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도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인생을 얘기할 때 현고학생이라고 하죠. 그 이제 명절 때, 추석 때라든가 설 같은 데 보면 조상들 또는 그 돌아가신 분들 그 영정에다가 뭐 현고 학생이라고 쓰잖아요. 그만큼 우리 인생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배우는 게 바로 그게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배움을 읽히고 또 배우고 또 읽히고 배우고 하나 거의 이제 반납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보니까 잊어버리니까 또 배우고 또 잊어버리니까 다시 공부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삶 같기도 한데, 제 인생의 단편적인 기억 가운데에서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세 가지 배움의 어떤 큰 뭐 거목이라 할까, 뭐 그런 그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한 번은 이제 초등학교 때, 저는 사실 시골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때 늘 담임 선생님이 남아서 이제 공부를 시키면서 어, 또 이제 국어 시간에라든가 어떤 시간에 주제를 읽고 나서, 그 문장을 읽고 나서 항상 주제를 압축시키는 그런 훈련이 있었거든요. 어, 여기서 말하는 주제는 뭐고 그 중요한 핵심은 뭐냐, 이거에 대해서 토론은 한 어떤 그 수업이 있는데, 이게 제 인생에서 굉장히 큰 인생의 어떤 맥을 잡아주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시골에서 어떻게 그런 훌륭한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큰 영감을 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마다 지금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군대 입대하기 전에 이제 사실 군대를 앞두고 나서 되게 정식 회사에 들어가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외판원 비슷하게 잠깐 뭐 성경책을 보급하는 그런 조그만 회사에서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쉽게 말하면 영업사원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어느 분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때 들고 나온 그 메모지가 바로 가르시아의 장군에게 보내는 밀서, 그때는 이제 갈사의 밀서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거를 읽어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주 놀랐습니다. 야, 저런 그 사람이 있었나. 저도 처음으로 접해보는 로한 중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 그 계기가 있었고, 이제 나중에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대학원 수업할 때 국제정치 과목을 가르쳐 주셨던 어떤 노 교수가 계신데요. 과거에 이제 국무총리도 하신 분인데, 그분이 국제정치 강의를 할 때 보면은 아주 그 광이 이 학문의 폭이 넓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제 창발적 그 사고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주제를 주면은 그 주제에서 끝나지 않고 주제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학문을 전개시키고, 그러고 나서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는 그러한 걸, 그만큼 지식이 있어야죠. 실은 이번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버더스라고 우리가 그 뭐 교보 서점 같은 그 학문이 이제 서점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한국에서 그 은사님이 와서 그 책을 구하려고 뉴욕에 오게 되면은, 가령 무슨 책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교수님은 미국에서 가난했기 때문에 책을 살 수 없는 상황이니까 모든 신간을 그 서점에 앉아서 다 보는 거예요. 요즘에도 우리 뭐 교보 서점이라든가 웬만한 서점에 가게 되면 지금 앉아서 신간을 볼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거기서 책도 보고 또 책을 보다가 보면은 이제 이거는 내가 사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게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영악한 어떤 그 뭐 비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처럼
이 교수님도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미국의 서점에서 앉아서 새로운 신간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책은 그 서점에서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책이 신간이 나오면 어디에 꽂혀 있다 이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은사님이 와서 무슨 책을 얘기하면은 교수님 그거는 무슨 서점 몇 책 칸에 어디에 꽂혀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말할 정도로 그만큼 공부를 많이 했던 분인데 아주 참 대단하신 분인 학문적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한 주제만 치우치지 말고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어떤 그 논의를 확산시키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확산적 사고, 창발적 사고. 요즘에 우리 4차 산업이 얘기하고 있는 융합과 통섭의 학문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에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제가 영업사원 초보 시절 때 제 가슴을 찡하게 울렸던 로한 중리의 바로 가르시아 밀서,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낸 편지 이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리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 제가 들고 있는 책 저는 이 책인데요. 제가 살 때 6,000원이었습니다. 지금 책값이 조금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페이지도 거의 뭐 48페이지밖에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뭐 커피값도 안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책인데 이 책이 주고 있는 어떤 상상력 그리고 메시지 이건 아주 대단한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 그때 쿠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그 미국 바로 앞에 쿠바의 산중에 이제 스페인과 쿠바가 미국이 이제 쿠바를 둘러싸고 스페인과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거기에 이제 반군 지도자 가르시아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미국의 어떤 그 혁명 군인이라 할 수 있죠. 이 가르시아 장군에게 어떤 그 연락을 취해야 되는데 취할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이 쿠바 깊은 밀림 숲속에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러나 편지나 정보를 보낼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때 이제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가르시아 장군에게 아주 협조를 요청하게 될 아주 긴급한 상황이 펼쳐졌어요. 도대체 가르시아 장군은 쿠바 밀림의 어느 깊은 산 속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고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그런데 상황은 급박한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대통령이 고민하고 있을 때 이때 바로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하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로한 중이라는 사람뿐입니다. 그래? 그 사람 로한 중이를 불러왔죠. 그리고 그는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대통령 편지를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그가 어떻게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았고 그것을 방수가 잘 되는 작은 봉투에 밀봉했으며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기 가슴속 깊은 곳에 잘 동임했는지 또는 작은 배에 몸을 싣고 사흘 밤낮을 꾸려가면서 쿠바 상륙의 해안의 상륙에서 정글 속을 3주 만에 어떻게 이제 전달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궁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 가지. 하지만 꼭 한 가지 이 사실만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대통령이 가리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를 건넸을 때 바로 로한 중위의 반응입니다. 대통령이 장군에게 가리시아 장군에게 밀서를 줬을 때 로한 중위는 얼마나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엄청난 중압감을 느꼈을지도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편지는 꼭 내가 차질 없이 전달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 있었고 만일 내가 전달 못했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여러 가지로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로한 중위는 대통령이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묵묵히 편지를 받았을 뿐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바로 이 사람, 세상의 모든 학교의 동상을 세워도 빛나지 않은가? 실제로 그 학교에다 동상을 세웠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이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학교 책상 앞에 앉아 주의 듣는 단편적 지식이 아니다. 그렇다고 이것저것 잡다하게 복잡한 것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로안처럼 어깨에 힘을 주고 힘껏 가슴을 펴는 일이다. 혼자서 도전할 줄 아는 패기로 신뢰를 목숨처럼 여기고 자신의 생각을 곧바로 행동에 옮기며 무섭게 집중하여서 가르치자 장군에게 전할 편지를 들고 적진을 향하는 인물. 이미 이제 가르치자 장군은 죽고 없고, 그리고 이 실제 인물이었던 노안 중위도 나중에 이제 그 군대를 전역해서 노인이 돼서 사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다가 조그만 동상도 세워놨다는 기사도 보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상상할 수 있죠. 사무실에서라든가 학교에서라든가 가령 무슨 일을 시킬 때, 축제, 시험 뭐 있을 때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디에서 나옵니까? 범위는 어디입니까? 어떻게 해서 해야 됩니까? 아주 여러 가지로 묻고 또 할 수 있죠. 그러나 자기는 시험 하나 그 자체에 오로지 성공시키겠다는 한마디 때문에 그 모든 실행력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과업을 완성시킨다 이거죠. 우리가 회사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임원들이 어려운 일은 직원들도 어렵고, 직원들이 어려운 일은 임원들도 어렵죠. 모든 현안에는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얘기할 때 보면은 흔히 나토라고 하죠. 나토. 실제로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회의만 하는 조직, 말만 하는 조직, 그런 조직은 필요 없다 이거죠.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문제라고 생각할 때 답을 가지고 오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 로안 중위는 가르시아 장군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내가 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차표는 있나요? 거기 안내원이 있나요? 거기 가면은 무슨 독도법이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이리 시시콜콜 묻지 않고 바로 떠났다 이거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꾸 묻고 자꾸 따지고 자꾸 뭐 하면은 일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라도 그렇죠. 나도 내가 할 테니까. 도대체 이렇게 말이 많아. 이렇게 우리가 흔히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로안 중위는 밀림에 가르시아 장군이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고 오로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 책무, 이것만 가지고 달려나갔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유명한 글이 있죠.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고향에서 쫓겨났다. 어려서는 이보 경제와 싸우면서 자랐고 커서는 사촌과 육촌의 배신 속에서 두려워했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내가 살던 땅에서는 시든 나무마다 비린내, 마른 나무마다 누린내만 났다. 천신만고 그때 부족장이 된 후에도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적진을 누비면서 먹을 것을 찾아다녔다. 마치 킬리만자로의 표범처럼 나는 먹을 것을 훔치고 빼앗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벌였다. 목숨을 건 긴 전쟁이었고 그럴 때마다 전쟁은 나의 유일한 직업이었고 나의 유일한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꼬리 말고는 채찍도 없는 데서 자랐다. 누구 얘기입니까? 바로 만주벌판을 헤맸던, 너무나도 막막하다고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고 가슴에 화살을 맞고 꼬리가 빠져라 도망친 적도 있었다. 나는 전쟁을 할 때면 언제나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고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에는 이기고야 말았다. 무슨 말이 필요한가? 극도의 절망감과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아는가? 나는 사랑하는 아내가 낯이 됐을 때도, 아내가 남의 자식을 낳을 때도 눈을 감지 않았다.
숨죽이는 분노가 더 무섭다는 것을 명심하라. 나는 전쟁에 있어서 내 자식과 부하들이 뿔뿔이 흩어져 돌아오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더 큰 복수를 결심했다. 군사 100명으로 적군 1만 명과 마주쳤을 때에도 바위처럼 끔찍하지 않았다. 숨이 끊어지기 전에는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알고 보니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내 안에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깡그리 쓸어 없애버렸다. 내 자신을 극복하자 하는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바로 징기스칸의 얘기지 않습니까? 미디안에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미디안과 300용사 450대 1이라는 아주 절체절명한 그 상황에도 결국에는 300용사의 어떤 힘으로 승리를 이루고야만은 어떤 그 상황, 우리가 주변 탓을 하고 코로나라고 또는 인터넷 수업 때문에 수업의 질이 형편없다고 탓하기 전에 모든 것은 내 안에 있었다. 일체 유심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거추장스러운 것을 깡그리 쓸어 없애보고 내 자신을 극복했다. 바로 징기스칸, 바로 로안 중위 같은 사람의 어떤 정신자세, 그게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 청년들, 오늘을 사는 수많은 도전자에게 필요한 정신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절벽, 장벽, 거대한 어떤 도전을 만날 때 세 가지 있다고 그러죠. 내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는 그 절벽을 넘어가는 클라이머, 도전 앞에 디딤돌로 일어서는 도전자가 있고, 또 한 사람 도망가 버리죠. 퀴터, 무섭다고 해서 도망가 버리는 퀴터가 있고, 또 하나는 이도저도 아니고 중간에서 머물고 모든 것을 죽치고 앉아있는 캠퍼. 우리는 캠퍼도 아니고 퀴터도 아니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난제들, 이거는 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나 피할 수 없다면 즐기면서 도전하면서 자기의 승리를 확인하는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